승무패 21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아스날과 맨유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직전 첼시 원정에서 4대2 승리를 거두면서 4위 경쟁에 불씨를 살렸습니다. 맨유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3승 2무 1패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12월 맨유 원정에서는 2대3으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홈에서 기본적으로 성적과 수비력이 향상이 되는 아스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미드필더 토마스 파티 선수와 왼쪽 풀백 티어니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가운데 오른쪽 풀백 토미야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부상 여파로 인해서 좀처럼 복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비와 중원 쪽에서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르테타 감독이 아스날이 부임한 이후에 맨유를 상대로 2승 1무 1패로 성적이 우위가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격수 은케티아 선수가 첼시전에서 2골로 깜짝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은케티아 선수의 침투력을 믿어볼 만한 아스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4위 토트넘과 승점이 동일한데 토트넘에게 골득실이 8골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대량 득점 또한 필요한 것이 아스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 원정에서 0대4로 무기력하게 대패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1승 1무 3패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미드필더 프레드 선수와 포그바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풀백 루쿠쇼 선수 역시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고, 중앙 수비수 바란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아직 그래도 4위 경쟁에 희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맨유 역시 이번 경기 승리가 절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8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또다시 호날두 선수에게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나온다면 아스날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맨유의 중앙 수비수 바란 선수의 출전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맨유의 주장이자 중앙 수비수인 맥과이어 선수의 경기력이 너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팬들의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폭탄 테러 위협까지 받았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이 맥과이어 선수의 경기력이 수준 미달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맥과이어 선수가 기동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전 리버풀전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수비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또한 상대팀이 강건하게 전방 압박을 가했을 때 굉장히 당황하는 것이 맥과이어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아스날이 효율적인 전방 압박을 들고 나온다면 맥과이어 선수 쪽이 구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맨유가 수비수 바란 선수가 돌아오고 이 맥과이어 선수 대신에 최근에 경기력이 괜찮은 이 린델레프라는 중앙 수비수를 바란 선수와 함께 중앙 수비 듀오로 구성을 한다면 오히려 아스날과는 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또다시 맥과이어 중심의 수비진이 꾸려진다면 직전 아스날이 첼시 원정에서 4대2 대승을 거뒀을 때 보여줬던 효율적인 전방 압박이 발동이 된다면 맨유가 상당히 압박에 고전할 수도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아스날의 공격수 은케티아 선수가 지난 첼시전에서 깜짝 2골 맹활약을 했는데, 은케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공격수 라카제트 선수가 보여주지 못하는 침투 능력과 마무리 능력을 지난 첼시전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맨유가 또다시 리버풀전처럼 맥과이어 선수가 수비 뒷공간을 노출한다면 은케티아의 침투에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스날의 경우에는 최근에 토마스 파티의 부상으로 중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 엘레니 선수가 첼시를 상대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반대로 맨유 같은 경우에는 폴 포그바와 프레드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 맥토미니 선수가 그래도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맥토미니 선수가 수비적인 능력을 보여줘야지만 승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맨유의 경우에는 아약스 출신의 테나흐 감독이 정식 계약을 체결을 했고 다음 시즌부터 맨유를 지휘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서는 맨유 선수들 역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이번 아스날전에 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호날두 선수가 최전방에 복귀를 한다면 지난 리버풀전처럼 무기력하게 패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수비수 바란 선수의 복귀 불발 및 맥과이어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한다는 가정하에 아스날의 근소한 우위가 그려지고, 만약에 호날두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공격 쪽에서 활약을 해주는 가운데 맥과이어 선수 대신에 바란, 린델레프라는 새로운 중앙수비 조합이 맨유가 가동이 된다면 맨유 사이드도 투폴로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라이프치히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 포칼컵 4강 경기에서 맞붙었는데 라이프치히가 극장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 뒤에 또다시 2차전을 치르는 형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팽팽한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모든 대회 15경기 11승 4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이 우니온전 다음에 유로파리그 일정이 있습니다. 레인저스와 유로파리그 4강 홈 경기를 치르는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조금의 로테이션이 가동이 된다면 우니온 베를린에게 무승부 정도로 덜미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홈에서 성적이 좋은 것이 라이프치히이고, 이 수비수 클로스터만 선수가 질병으로 빠지는 것을 제외하면은 핵심 선수의 이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안드레 실바 선수와 다니 올모 선수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지만 은쿤쿠, 포르스베리, 소보슬라이 선수의 골 감각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선수만 활약을 제대로 해준다면 그래도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치히와의 포칼컵 4강 원정에서 1대2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극장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결승 진출이 좌절이 된 우니온 베를린인데, 경기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승리까지는 또다시 어려워 보이는 것이 원정에서는 4승 4무 7패로 홈에서의 9승 4무 2패보다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전 중앙수비수 바움가르틀 선수가 리그 경기에서는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포칼컵에서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이 바움가르틀 선수가 징계로 빠진다면 수비 쪽에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니온이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이 아워니를 비롯해서 베커르, 프레멜, 하라고치 같은 핵심 공격 중원자들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우니온 역시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니온 같은 경우에도 5위 프라이부르크와 승점이 4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유로파리그 티켓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순위라는 점에서 동기부여 역시 굉장히 충만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우니온 베를린이 우르스 피셔 감독 체제에서 많이 뛰는 축구를 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통계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 공식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우니온 베를린이 분데스리가에서 세 번째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칼컵에서 많은 체력을 소모한 우니온 베를린이 라이프치히와의 이 맞대결 2차전을 앞두고 상당히 체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반해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18개 구단 중에서 활동량이 16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활동량이 많은 팀이 아니고, 오히려 공격자원들의 퀄리티를 앞세운 빠른 역습과 효율적인 롱볼 공격이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는 홈팀인 라이프치히가 근소하게 우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쇼패스 비중이 높은 팀이고 롱볼 비중이 분데스에서 가장 떨어지는 팀이긴 해도 롱볼 공격 또한 강력하기 때문에 롱볼 수비에 약점이 있는 우니온이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핵심 수비수 바움가르틀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는 우니온이기 때문에 이 수비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우니온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포칼컵 준결승에서 경기 막판까지 1대1로 맞섰을 만큼 우니온 역시 최근 경기력과 핵심 공격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우니온 또한 현재 유로파리그 티켓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동기부여까지 고려를 한다면 5일 뒤에 레인저스와의 유로파리그 홈 경기 일정을 앞둔 라이프치히가 로테이션을 가동한다는 전제하에 최대치로 무승부 정도로 덜미가 잡힐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와 호펜하임의 경기인데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1승 2무 2패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로파리그에서 순항을 거듭하면서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다만 호펜하임전 이후에 5일 뒤에 웨스트햄과 유로파리그 4강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적인 면에서는 프랑크푸르트가 불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호펜하임과의 압도적인 상대 전적에서의 우위가 있습니다. 5승 1패로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고 지난 12월 호펜하임 원정에서는 2대3으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소우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최근에 공격수 보레 선수가 최전방에서 8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또다시 코스티치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상당히 많은 것이 프랑크푸르트이기 때문에 호펜하임이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다는 점에서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5경기 2무 3패에 승리가 없는데 원정에서 5승 2무 8패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까지 있습니다. 최근에 공격수 베부 선수와 크라마리치 선수의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점이었던 공격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5경기에서 2골밖에 넣고 있지 못하고 무득점 경기가 3경기나 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빈공을 보여준다면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수비와 중원 쪽의 공백이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그릴리치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주전 미드필더 바움 가르트너 선수 역시 징계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측면 수비 카데라박 선수와 중앙 수비수 리차스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와 중원 쪽에서 전력 누수가 있는 호펜하임이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호펜하임의 떨어진 공격력과 수비 중원 쪽 공백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호펜하임의 경우에는 시즌 초중반만 보더라도 최대 강점이 공격력이었는데 최근 주축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이 떨어지면서 5경기 2골, 무득점 경기가 3경기가 될 정도로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미드필더 바움 가르트너를 비롯해서 수비수 그릴리치, 리차즈, 카데라박 선수가 부상 및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전력 누수도 꽤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랑크푸르트의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분데스리가 3위일 정도로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호펜하임이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12골로 많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가 세트피스로 충분히 재미를 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프랑크푸르트 역시 보레 같은 최전방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고 웨스트햄과의 유로파리그 4강 원정 일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오히려 홈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호펜하임을 상대로 쉽게 승리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에이스 코스티치 선수의 컨디션이 괜찮은 점과 최근 상대 전적에서의 압도적인 우위를 고려한다면 프랑크푸르트의 근소한 우세가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이 좌우 측면 크로스 위주의 공격 패턴과 양팀 모두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무승부도 보였던 경기이지만 무승부보다는 그래도 프랑크푸르트의 승리 쪽이 좀 더 구미가 당기기 때문에 3번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프라이부르크와 메넨글라트바흐의 경기인데 프라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 정도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백업 공격 자원인 케빈 샤드 선수 외에는 이렇다 할 부상 자원이 없습니다. 직전 함부르크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구단 최초로 포칼컵 결승에 올랐기 때문에 상승세를 제대로 타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기본적으로 원정보다 성적이 좋은 점이 프라이부르크의 강점이고 지난 12월 메넨글라트바흐 원정에서 무려 6대0 대승을 거뒀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자신감까지 한껏 올라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리그에서는 3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는 한번 부러질 타이밍이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17골로 분데스리가에서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그리포, 정우영, 살로이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프라이부르크의 최대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최소 실점 3위를 달릴 정도로 탄탄한 이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4위 레버쿠젠과 승점 1점 차이, 3위 라이프치히와 승점 3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티켓 순위를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동기부여가 살아있는
프라이부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넨글라트바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위기가 좋다가 쾰른과의 홈 경기에서 1대3 완패를 당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메넨글라트바흐의 약점이고 주전 미드필더 코네 선수와 수비수 긴터 선수가 쾰른전에서 부상 여파로 교체 아웃이 됐는데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출전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높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었던 공격수 띠랑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것이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넨글라트바흐가 그래도 후반기에 반등을 조금 했던 것이 이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조금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띠랑 선수를 비롯해서 플레야, 엠볼로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의 득점 감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라이부르크가 수비력이 좋은 것에 비해서 메넨글라트바흐 같은 경우에는 이 수비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분데스리가에서 실점이 세 번째로 많은 것이 메넨글라트바흐이기 때문에 수비가 상당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쾰른전에서 패배를 하기 전까지 그래도 4경기 3승 1무 상승세를 탄 바 있습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프라이부르크의 경우에는 탄탄한 수비력과 분데스리가 최상위권의 제공권을 자랑하지만 이상하게 프라이부르크가 롱볼 수비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넨글라트바흐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에서 롱패스 비중이 가장 낮은 팀이고 숏패스 위주의 경기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의 롱볼 수비 약점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해당 통계 같은 경우는 롱볼 비중을 나타낸 통계인데 이 메넨글라트바흐가 분데스리가에서 최하위권의 롱볼 비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의 약점인 롱볼 수비가 노출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프라이부르크의 경우에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무려 세트피스로 17골을 넣고 있는데 메넨글라트바흐가 세트피스 실점이 12골로 많으면서 지난 프라이부르크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0대6으로 대패를 당했을 때 무려 4골이나 프라이부르크의 세트피스에 실점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세트피스로 상당히 이 고전을 면치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글라트바흐가 주요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살아나면서 공격력은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휘터 감독 체제에서 3백 전술은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격력은 나아지고 있지만 수비력은 여전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의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순위 경쟁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는데 메넨글라트바흐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과 승점이 9점 차이로 사실상 강등을 걱정할 순위는 아니기 때문에 위로 유럽 대항전 순위를 넘보기에는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프라이부르크가 앞서는 면이 있습니다. 프라이가 기본적으로 홈발을 받는 팀이고 글라트바흐는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를 한다면 최근에 프라이부르크가 구단 최초로 포칼컵 결승에 오른 만큼 상승세를 이어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 글라트바흐 공격자들의 골 감각이 올라와 있고 프라이부르크가 올 시즌 리그에서는 3연승에 없었다는 패턴까지 고려를 한다면 4번 경기는 투폴 추천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프라이부르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쾰른과 아르미니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만 찍으라면 저는 쾰른 승을 단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쾰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승 1무 1패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메넨글라트바흐 원정에서도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8승 3무 3패로 원정에서의 4승 6무 5패보다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쾰른인데 지난 12월 아르미니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로 덜미가 잡혔던 매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무승부 정도의 이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백업 공격 자원인 안데르손 선수와 신들러 선수만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주전급 자원의 이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빡센 전방 압박을 펼치는 것이 쾰른이고 이 좌우 측면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로운 것이 쾰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공격수 모데스테 선수와 플레이메이커 우트, 미드필더 카인츠, 류비치치, 스키리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쾰른 특유의 중원 라인의 역동성과 활동량이 상당히 제대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움가르트 감독 체제에서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역동적인 팀으로 변모한 것이 쾰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기력 자체는 아르미니보다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5위 프라이부르크와 승점이 5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순위 경쟁에 대한 동기부여 역시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아르민이 못지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는 치열한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15위 헤르타 베를린과 승점 3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1부 리그 다이렉트 잔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리그 7경기에서 1무 6패 하락세에 빠져 있는데 실점이 17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르미니가 시즌 초 중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무자비 묘모를 비롯해서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에는 강점이었던 수비가 흔들리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 기본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아르미니인데다가 분데스리가에서 득점 순위가 꼴찌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쾰른을 상대로 득점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장신 공격수 클로스 선수와 백업 공격수 크루거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르미니가 측면 자원들의 역습을 활용한 이 공격이 주요 패턴이었는데 오쿠가와 선수와 빈머 선수가 나란히 7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 양 날개가 침묵을 한다면 쾰른을 상대로 득점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분데스리가 제공권 1위, 활동량 1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앞세워서 쾰른을 상대로 무승부 정도를 노려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액면가로는 쾰른 승리가 유력해 보이지만 몇 가지 변수는 있어 보입니다. 먼저 쾰른의 경우에는 분데스리가에서 크로스 횟수가 가장 많은 팀이고 제공권이 2위인 팀인데 좌우 측면에서 올라오는 양질의 크로스와 최전방 공격수 모데스테 선수의 뚝배기 마무리가 주요 공격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의 경우에는 분데스리가 제공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쾰른이 2위이고 아르미니가 쾰른보다 더 좋은 제공권을 보여주는 데다가 활동량 역시 아르미니가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쾰른이 단순히 측면 크로스에 의존하는 공격 패턴을 보인다면 제공권이 좋은 아르미니를 상대로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도 아르미니가 1대1로 비겼는데 쾰른을 상대로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경기를 했던 바 있습니다. 물론 최근 아르미니가 측면 자원인 빈머 선수와 오쿠가와 선수의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고 장신 공격수 클로스까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쾰른을 상대로 득점을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고 장점이었던 수비까지 최근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쾰른을 상대로 경기력적으로는 상당히 밀리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홈에서 성적이 상승하는 쾰른을 상대로 승점을 따낼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아르미니가 1부 리그 잔류에 대한 동기부여가 여전히 살아있고 현재 쾰른 쪽으로 투표율이 80% 가까이 몰린 점과 앞서 말한 아르미니 특유의 제공권과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늪축구에 쾰른이 의외로 밀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분데스에서 가장 전방 압박이 빡센 팀이 쾰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무리해서 압박을 가하다가 아르미니의 효율적인 롱볼 공격에 의외의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5번 경기는 무승부까지 바치면서 승무 투폴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꼴찌 그로이터와 레버쿠젠의 경기인데 그로이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번 경기에서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2부 리그 강등이 거의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올 시즌 홈 경기에서는 3승 5무 7패로 원정에서의 0승 3무 12패보다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실점 역시 20골이나 감소가 되는 홈 그로이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믿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최근 리그 홈 경기에서는 9경기 3승 4무 2패로 무실점 경기가 4경기나 되면서 수비력이 향상이 되면서 승점을 꾸역꾸역 쌓았던 그로이터이기 때문에 최근에 부상 및 공격력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는 레버쿠젠을 상대로 최대치로 무승부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주전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마이오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가운데 주전 미드필더 세구인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와 중원 쪽에서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월 레버쿠젠 원정에서는 무려 1대7로 대패를 당했던 그로이터이기 때문에 승리까지는 어려워 보이고, 그로이터가 르웰링이나 흐르거타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의 골 감각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치 결과가 나온다면 무승부가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도 라이프치히와의 홈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경기 2승 1무 2패로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장 큰 결장자로는 플레이메이커 비르츠 선수가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이 비르츠 선수가 빠진 이후에 최근에 득점력이 저하가 되고 있는 레버쿠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5경기에서 4골밖에 넣어주지 못하고 있고, 이 무득점 경기가 무려 3경기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비르츠 선수의 공백이 느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상에서 돌아온 패트릭 쉬크라는 공격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측면에 디아비 선수마저 7경기에서 득점이 없기 때문에 비르츠 선수의 부상 이탈과 더불어서 쉬크, 디아비의 이 골 결정력 저하까지 겹치는 레버쿠젠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전 미드필더 안드리치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고, 주전 수비수 힌카피에와 오른쪽 풀백 프림퐁 선수마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원과 수비 쪽에서 공백이 불가피한 레버쿠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버쿠젠 역시 치열한 4위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승점 3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액면가로는 레버쿠젠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지만 리스크가 의외로 상당히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로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패배를 할 경우에는 사실상 강등이 확정이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사활을 걸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최근에 그로이터가 리그 홈 경기 기준으로 9경기 3승 4무 2패로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면서 이 4경기나 무실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공격력이 떨어져 있는 레버쿠젠을 상대로 특유의 늪축구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홈에서는 실점이 20골이나 감소가 되는 그로이터의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핵심 플레이메이커 비르츠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에 무득점 경기가 무려 3경기나 나왔을 정도로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주포 공격수 패트릭 쉬크 선수 역시 부상 복귀 이후에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측면의 디아비 선수 역시 7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수비와 중원 쪽에서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레버쿠젠이 전력 누수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로이터를 상대로 의외로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보다는 승리를 노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홈에서 무리한 경기 운영을 할 경우에는 레버쿠젠의 퀄리티 있는 공격과 역습에 지난 1차전처럼 대량 실점도 가능해 보이는 매치이기는 합니다. 또한 그로이터의 주요 공격 자원인 르웰링과 흐르고타의 득점 감각이 떨어져 있는 점도 그로이터가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6번 경기는 그로이터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레스터와 아스톤 빌라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8승 3무 4패, 원정에서 3승 5무 8패로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빌라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1무 3패로 팽팽한 면이 있는데, 지난 12월 빌라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주전 공격수 제이미 바디 선수와 미드필더 은디디 선수가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중원과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레스터의 최대 약점은 뭐니뭐니 해도 세트피스 실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크리스탈 팰리스와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하고 있는 것이 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3, 4일 간격으로 6경기를 치르는 강행군 일정이기 때문에 체력 누수가 상당히 심한 것이 레스터이고, 이 빌라전 이후에 5일 뒤에는 AS 로마와 컨퍼런스 리그 4강 홈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측면에 하비 반스 선수가 10경기 만에 직전 에버튼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루크먼 선수 역시 4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활용한 역습 한 방이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제이미 바디 선수가 장기 부상 중인 가운데 최전방 공격 자원인 이에아나초와 다카 선수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미드필더 메디슨, 듀스머리, 홀 같은 미드필더 자원들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이선 자원들의 강점을 살릴 만한 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승점이 애매한 위치라 유로파리그 티켓 순위 경쟁이 힘들다는 점에서 다가오는 AS 로마와의 컨퍼런스 리그 4강 쪽에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토트넘과의 홈 경기에서 0대4로 대패를 당했는데 원정에서는 유일하게 무승부가 없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승 0무 10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원정에서 무승부가 없는 유일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왼쪽 풀백 디뉴 선수가 또다시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왼쪽에 노장인 애슐리 영이 나온다면 기동력적인 측면에서 왼쪽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은 상당히 좋은데 실점 역시 많기 때문에 세트피스가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지난 레스터와의 맞대결에서 수비수 콘사 선수가 세트피스로 혼자 2골을 넣으면서 레스터의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레스터시티의 세트피스 수비 약점을 또다시 공략할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공격수 와킨스 선수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고, 좋았던 쿠티뉴 선수 역시 4경기 무득점 침체, 데니 잉스도 3경기 무득점 침체이기 때문에 이 아스톤 빌라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세트피스가 유일한 구원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실점이 가장 많은 것이 빌라이기 때문에 레스터시티의 빠른 측면 역습에 고전할 수도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강등권 번리와 승점차가 꽤 나고 있기 때문에 강등을 걱정하기에는 빌라가 그래도 승점의 여유는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특징적인 것이 아스톤 빌라가 올 시즌 원정 성적이 6승 0무 10패로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 중에서 유일하게 원정에서 무승부가 없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무승부 없이 승패가 갈릴 만한 것이 양팀 서로 치명적인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한 방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레스터의 경우에는 제이미 바디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역습 위력이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하비 반스, 루크먼 같은 빠른 측면 자원을 활용한 역습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라의 경우에는 압박 라인이 원체 높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 노출에 따른 역습 실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6골로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레스터시티와 빌라의 1차전 맞대결에서 빌라가 2대1 승리를 거뒀을 때도 수비수 콘사 선수가 세트피스로 2골을 넣은 바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레스터가 또다시 아스톤 빌라의 퀄리티 있는 세트피스 공격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레스터가 최근에 에반스, 포파나 같은 핵심 수비 자원들이 복귀를 하면서 수비력은 물론 제공권 면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다는 점과 아스톤 빌라의 왼쪽 측면 수비수 리카디뉴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동력에 문제가 있는 애슐리 영이 출전을 한다면 레스터가 충분히 역습 상황에서 왼쪽 측면을 공략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레스터의 경우에는 그러나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유로파리그 티켓 순위 경쟁을 펼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승점이고 빌라전 이후에 AS 로마와의 컨퍼런스 리그 4강 1차전을 치르기 때문에 그 경기에 집중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 최근 레스터가 3, 4일 간격으로 연이어서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선수층이 두텁지 않은 레스터가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그에 반해서 빌라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전 이후에 무려 2주간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 상당히 빌라가 압도적인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라드 감독 특유의 전방 압박이 왕성하게 발현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승리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1회차 현미경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